그래서 혼합형 치매, 즉 혈관성과 알츠하이머 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명지병원의 신경과에 있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뇌졸중은 치료만 잘 받고 태어나면 끝이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 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특히 뇌졸중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를 알아두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뇌졸중은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태어나면 끝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뇌졸중 치료를 하고 나서 꼭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졸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지장애 또 치매가 있습니다. 이수빈 교수님, 치매까지 뇌졸중 후에 꼭 걱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께서 뇌졸중 치료만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의 인지기능 저하는 연구에 따라 약 20%에서 80%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병변의 위치나 뇌졸중의 중증도,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에 따라서 인지기능의 저하 정도는 크게 다르게 됩니다. 이런 인지 저하는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를 비롯해서 장기적인 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는 반드시 인지기능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뇌졸중 후에 생기는 치매가 일반적인 치매랑 다른 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발생한 치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알츠하이머 치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치매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치매는 가장 많은 비율을 혈관성 치매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실제로 뇌졸중을 겪은 환자분들께서는 알츠하이머 병 같은 퇴행성 치매의 위험도도 함께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치매, 즉 혈관성과 알츠하이머 병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뇌졸중은 단지 혈관 문제가 아니라 뇌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후에 인지 저하가 발생했을 때에는 혈관성과 퇴행성, 그 원인을 모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게 있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특히 뇌졸중 후 치매에 더 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께서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겠고요.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인지 저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기저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께서도 그 위험이 크겠습니다. 또한 뇌졸중이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언어 기능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 뇌졸중 병변이 생겼을 때에도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뇌졸중 검사를 위해 MRI 영상을 촬영하는데 뇌졸중 병변 이외에 백질이라고 하는 뇌의 일부 조직에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제 미세출혈 있는 경우에도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위험군 환자들은 퇴원 후에도 반드시 정기적인 뇌건강 평가가 권장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뇌졸중 후에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뇌졸중 직후에는 일시적인 혼동이나 주의력 저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회복됩니다. 보통은 인지기능 저하가 3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치매로 진단을 고려합니다. 이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정도라면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도 보호자분들께서 함께 정기적인 인지평가를 환자가 이상이 있을 때 받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후에도 인지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뇌졸중 후 경도 인지장애가 온 경우에 약 20%가량은 1년 이내에 회복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를 성실히 받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은 좋은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많거나 반복된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가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졸중 이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뇌졸중은 첫 번째보다 더 큰 뇌손상을 유발하고 인지기능 저하도 더 빠르게, 더 크게 진행하게 합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리고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요. 또한 금연과 운동, 절주도 중요합니다.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 특히 독서라든지 취미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들 모두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 후 치매 예방은 약물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전반의 습관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뇌졸중 후 치매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실제 생활에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보면 좀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신경을 쓰지 않고 보면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서히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운데요.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자주 깜빡하거나 물건을 놓고 다니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뭐 약을 이제 제때 챙겨 먹어야 된다든지, 혹은 이제 외출 이후에 자주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을 잃어서 이제 뭐 주변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서 찾아오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일상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여쭤보았을 때 특히 이제 어머니 세대 분들께서는 요리를 하다가 이제 냄비를 태우거나 하는 등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간의 대화에서 이제 맥락을 놓치거나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지저하가 이렇게 의심되는 환자분이 병원에 오신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혹은 이제 보건소, 요즘에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주변에 많은데요. 그쪽에서 이제 60세 이상의 연령의 고령분들에게는 나라에서 이제 무료로 검사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MMSE 그리고 모카 같은 검사들인데, 주로 기억력, 언어, 주의력, 계산 능력,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이 되면 보다 정밀한 신경심리 검사인 SNSB나 혈관성 인지검사 VCIMP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MRI 검사를 통해서는 뇌의 손상 부위나 백질 변성, 뇌 위축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혈관성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의사가 치매 여부를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기억력 저하는 알겠는데 이것만으로 치매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기억력 저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한다든지 약속을 자주 잊거나, 특히 이제 중요한 약속이죠. 집안에 이제 대소사, 특히 뭐 친척이나 자기 자식, 뭐 다른 분들의 이제 결혼식 같은 부분들, 이런 걸 잊거나 익숙한 길에서 헤매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혈관성 치매는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말 어눌감이나 팔다리 위압감과 같은 이런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뇌졸중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었다가 증세가 다른 부분이 생기면서 인지기능이 또한 떨어지는 양상이라면 뇌졸중 후의 치매도 의심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의 진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서 치매 위험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이제 모든 뇌졸중 환자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작게는 2배에서 연구에 따라서 6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의 병변 위치, 그리고 뇌졸중의 크기가 큰 경우, 뇌졸중을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 그리고 기존 인지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우는 또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뇌졸중이 생겼다든지 재발성 뇌졸중이 생겼을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뇌졸중 환자에게 이런 인지 저하 여부를 진료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호자분들과 환자분들도 이것을 인지하면서
필요시에는 적절하게 빨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인이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뇌졸중 치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인지기능 변화에 대한 관찰, 그리고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습관 조절, 운동, 사회활동 유지 같은 우리 뇌 건강 생활관리가 이런 뇌졸중 후 치매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상이 느껴지면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전문가 상담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해서 그리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뇌졸중 후 치매를 빨리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뇌졸중 후 치매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뇌졸중 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